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영섭 작가입니다. 예. 자, 오늘 밀떡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조기경보 통제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예전에 입찰 때문에 네, 뭐 여러 차례 사실은 언급은 됐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도 해보고, 뭐 다른 나라 뭐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얘기해보고 두루두루.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사실 이게 시리즈는 아니지만 각 무기 체계마다 탑3를 정하는 것이 네. 또 다른 흥미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소개도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기경보 통제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입찰 얘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우리나라 이 조기경보 통제기 사업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제 2차 사업이라고 하죠. 1차 사업이 안 좋게 흘러갔고, 또 일부분 ROC를 충족을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서 다시 이제 사업을 진행했고, 그 입찰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역시 좀 삐끄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은 방위산업에 관계된 사항들도 있고, 이것이 이제 와전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거죠. FMS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따른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360도 조기경보 통제를 할 수 있는 360도의 그런 감시 능력이 있느냐로 했을 때 능력을 갖추겠다고 한 업체를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증과 인증 절차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에서 도입한 PSI가 360도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죠. 왜냐하면 기체를 봤을 때 수직미익이 있잖아요. 뒤에 꼬리 날개. 그러면 매사 레이더가 있는데 그럼 뒤에 360도로 한다면은 뒤에도 전부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60도에 가까운 270도에서 320도 사이는 확실하게 커버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에 섬세하게. 꼬리 날개 수직미익을 안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른 방법을 뭐 수직미익 쪽에다가 그러니까 꼬리 날개 위에다 달면 후방의 레이더, L밴드 기반의 레이더를 다시 단다든가, 또는 뭐 후미의 동체 후미에다가 뭐 단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이건 뭐 좀 굉장히 좀 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레이더를 더 올려가지고 꼬리 날개 위쪽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맹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360도 전 방향을 커버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말은 그냥 360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자동차 정도면 뭐 360도 볼 수 있는 렌즈를 달 수 있는 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비행기 날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날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장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발개랑 엔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걸리적거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달면 나중에 착륙할 때 문제 생길 테고. 아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형태의 비행기가 나오나 모르겠어. UFO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럴 수 이러면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아직은 상상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근데 스캔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기술들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360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나온 플랫폼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우리 ROC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1차 때 두 기종이 충족을 못했어요. 정확하게는 한 개 기종이 충족을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보는 두 개 기종 다 못했는데, 아무 예를 들어서 320도만 커버가 된다고 해도 360도 커버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넓게 보면은 360도 커버가 된다라고 보지만은 기체의 어떤 정확한 ROC를 반영한 거로 봤을 때는 미흡한 면이 있던 거죠. 그럼 그런 의견, 그러니까 내가 보고 뭐 언론 보도나 발표 내용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합니까? 전달을 어디다 해요? 그럼 혼자 알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일개 민간인인데 어디다 합니까? 그럼 밀떡에서 얘기하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매니아들한테 이거 너무 얘기하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밀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밀떡을 주요 관계자들이 봐야 되네요. 듣기도 해야 되고. 현주님이 구독하세요. 노력해주시면 구독하십시오. 구독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네. 이거 놓치시면 손해잖아. 근데 그쵸? 저는 생각해보니까 조기경보통제기 탑3가 왠지 우리가 도입하거나 도입했거나 도입 후보 기종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쩐지? 그렇죠. 왜냐면 많지 않을 테니까 이것도 전자전기처럼. 네. 전 세계에서 플랫폼으로 이거는 따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따져야죠. 시스템. 네, 이런 그 조기경보 통제 시스템을 팔거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다 손가락 굉장히 안될것 같은데.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셨어요. 네네. 예. 정확하게 5개예요. 5개. 네, 5개. 얻어 걸렸네. 다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뭐 한 6, 7개가 되는데 국가별로 보면 5개국밖에 5개 국가. 보유를 안고 아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다 각자 달라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은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탑3를 뭘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탐지 거리만 주로 많이 보죠.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도 이거 성능이 이게 우열을 가릴 때 탐지 거리를 그렇죠. 굉장히 따져요.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전방향 스캔 능력 분석이랄지 스캔 속도랄지 또 기체의 플랫폼에서 오는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랄지 플랫폼 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크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럼 아까 5개 나라가 운영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5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단 뭐 미국은 있을 거고. 네, 미국이 첫 손가락에 꼽죠.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이번에 또 뭐 관련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참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이 문제가 큰데 음. 아무튼 뭐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그렇죠. 있는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예. 역시 이런 분야, 레이더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탑 기술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스웨덴의 사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국가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제 큰 산맥이 있죠. 노드롭 그루만하고 레이시온이라는 그런 회사들이 좀 양대 산맥이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5개를 다 말씀을 또 드려 보면은 나머지 2개 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중국을 제일 아래로 놓겠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기체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인스테이라고 그러죠. 그 A50 메인스테이에 그 들어가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자체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비행기 자체가 앞서 맛이 같다는 표현도 그렇고 좀 딸린다. 네, 앞서 얘기한 3개국에는 떨어지죠. 비행기 그것은 자체가 갖고 있는 요소 기반 자체고 상세한 기반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첨단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할게요. 첨단 반도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그렇지.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좀 여기 떨어져요.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걸 2G폰을 못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하고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 서방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대량 생산도 못 하고 있고. 그러겠죠. 중국은 이도저도 아닌 기술력도 떨어지고 있고 중국 자체는 원통 기반의 레이더를 있잖아요. 조기경보 레이더가 이제 있는데 그것도 미국은 그것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하다는 게 그건데. 근데 중국은 안 돌아요? 고정이야. 고정. 내가 돌아했어요. 그러니까는 껍데기는 흉내를 내는데 껍데기는 흉내를 내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약간 중국 제품들 같다. 그래서 120도 정도 커버한다고 이제 120도요? 흔히 알려져 있죠. 120도는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도 앞에 120도 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중국 기술을 이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조차도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탑3 갑시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이고 그럼 탑3를 미국과 이스라엘과 스웨덴 이렇게 생계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1, 2, 3등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3등은 저는 정했어요. 뭐예요? 사브가 3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체가 제가 알기로는 프로키스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트 엔진 쓰는 2개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정 작가님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체 플랫폼은 좀 배제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스템만.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잉에서 하고 있는
E737 그러니까 네. 737 기종, 737 700 기종 기반으로 그 시스템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얹히면 네.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업기라고 그래서 성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기체 플랫폼의 성능을 제외한 시스템 성능을 갖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여기도 반박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빨리. 그 기체 시스템을 옮겨서 딴 기체 옮긴다고 그게 전원 올리는 것좀 딱 킨다고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매칭이 기체. 되냐, 네,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 사브가 특히 그 굉장히 그 유명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풀업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제트기에도 장착을 하고요. 지금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건 글로벌 6500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장착을 해요. 그 말씀은 완벽하게 틀린 말씀이고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야, 얘기하니까 반박하고 반박과 재반박하고 이런 거 재밌네요. 나 좀 빠질게요. 자, 그러면 사브가 3위라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뭐 이견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이 돼 보면 사브 제품은 다른 나라가 사용하죠. 뭐 파키스탄도 쓰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다는 느낌에서는 감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뭐 기체 얘기를 하셨는데 기체가 이유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체적인 360도 전방이 스캔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입국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믿지 못하고 있고요. 또 파키스탄 말씀하셨지만은 파키스탄은 다른 시스템이에요. 중국의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스웨덴 사브가 사실 마켓시어가 좀 그렇죠. 좁은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지만 방위 산업에 대해서 1, 2, 3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저는 순수하게 성능으로 보고 얘기하는 걸로는 3위라고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성능 자체가 사브의 글로벌 아이. 기술력 자체로만 본다. 그럼 3위가 사브다. 그러면 2위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에 네, 이스라엘 엘타사의 EL2085 레이더를 전 레이더 시스템을 뽑습니다. ELW2085. 예. 그 시스템은 전방이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L밴드 기반의 레이더하고 S밴드 레이더 기반을 통합시킨 그런 시스템이라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전방의 탐지가 가능하고 다만 조금은 기반 기술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노드롭 그루만 거보다는. 그러니까 1위를 지금 노드롭 그루만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2위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네, 그 장점이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탐난다. 이건 최고다라고 할 만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L밴드 레이더 2기하고 S밴드 레이더 2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방을 떠나서 아예 동체 아래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그 산악지형 후면에 있는 깊고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탐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단순 360도가 아니라 이거 입체로 뭐라면 3D 형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질문은 안 주셨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합하고 있는 통합 기술력이 관련 안정화돼 있는 자국인 이스라엘에서야 뭐 당연히 쓰고 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어떤 가성비 때문에 도입은 했을지언정 전장 환경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성비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근데 단순하게 성능으로 보면은 그러나 어찌됐든 2등. 굉장히 기술력인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우리 전장 환경에서의 어떤 활용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박찬준이 보는 그런 의견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있죠. 댓글로 욕해 주세요. 그냥. 검증 문제도 있고. 근데 욕은 하지 마시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게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위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노드롭 그루먼의 이 메사. 요게 되는 건데. 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2위, 3위와 1위를 나눌 때 1위는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도적이진 않다. 종이 한 장 차이? 그렇게 보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노드롭 그루만의 메사 시스템이 지금 현 시점에서 최고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미국제니까 좋아서라고 꼽진 않으셨을 전혀 테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미국은 워낙 쌓아둔 데이터 기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성국의 레이더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호 정보 같은 것도 그렇지. 같이 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 그게 노드로그로만이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이제 미국의 기반을 둔 방위 산업체니까. 일종의 DB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예.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되게 심플한 예지만 어떤 암호를 보냈다고 치고 그 암호가 레이더에 잡혀야 되는 걸 네. 하셨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으냐. 그렇죠.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느냐 아니면 뭐가 이제 잡히긴 잡혔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는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어. 좀 그러나 이제 비교적으로 조금 열세일 수도 있다는 거는 이게 메사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두 개 회사는 A사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캔 분석 속도랄까 이런 것이 혹여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건 검증이 안 된 건가요? 검증할 수는 없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도입하는 쪽에서 정말 그걸 갖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야 좋은데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는 뭐 서로 안 하려고 할 수도 안 있어요. 팔겠죠. 네. 네.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치사하기도 해.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뭐 예. 지난번에 한번 방위사업청에서 뭐 업체들 다 불러놓고 야 이렇게 더럽다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약간 죽어가는 소리로 네 이랬는데 결국 그 사업은 쑥 들어갔죠. 제가 그때 밀떡 방송에서 분명히 이거 쑥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들어갔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요. 군대에서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면 조금은 좀 그렇죠. 여유를 줘야 된다. 예.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 단계에 기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통합 기술이 이건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건 또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죠. 공군의 어떤 지원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최고 성능의 기체가 들어와야 된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우영우 수송기에 올라갈 전자전기와 조기경보통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70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 네, 얼마 남진 않았어요. 예. 뭐 이런 걸로 서로 이야기 나눌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때 돼서 그럼 조기경보 통제기도 이제 발전할 거 아니에요. 네. 미래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드론이잖아요. 드론 작은 그런 기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렵다. 조기경보 어려워. 통제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드론인지 이게 뭐 하다못해 무슨 새인지 이런 네.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상에서도 다 탐지가 가능한 저 밑에도 탐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런 기반 기술이 들어가 있는 조기경보 통제기면 더 금상첨화하지 않을까. 그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금 상상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 그냥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럼 좋죠. 뭐라도 그래야만 놓쳐서는 하죠. 안 된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또 뭐 어렵다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다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예. 자 오늘 조기경보 통제기 탑3 한번 꼽아봤는데 여러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견이 있으시거나 뭐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한테 그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고 또 다음에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